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자, 특강 외식의 품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사실 1강 찍고 30분 정도 쉰 다음에 2강을 찍으니까 30분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일주일 정도 되겠죠? 네. 그동안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계획과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토픽, 몇 가지 주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타이머를 좀 맞추겠습니다. 네. 항상 책을 구성할 때, 항상 책을 구성할 때요. 뭔가 전체를 아우르는 서사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글을 쓴다고 쳤을 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집에 가서 1강은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제 얼굴을 참아줄만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어떤 글의 꼭지들을 쓴다고 했을 때, 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서 쭉 놓으면 저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재미있게 배열을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다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저의 모든 책에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한식의 품격에도 있고요. 조리도구의 냉면의 품격에도 있나? 냉면의 품격에도 있습니다. 조리도구의 세계에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 저 혼자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하는, 그러니까 저만 즐기려고 하는 어떤 작은 이스터 에그 같은 건데요. 왜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숨겨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봐 주시면 저는 되게 그게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야기들이 1, 2, 3, 4, 5가 되지 않고 왜 4, 2, 1, 5, 3이 됐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자, 이런 거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고맙더라고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외식의 품격이 강의는 제가 책을 펴보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알라딘 같은 데서 약 5,000원 정도에 사실 수 있습니다. 절판은 되었지만 엄청나게 레어템은 아닌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까먹은 얘기. 책은 외식의 품격은 왜 절판이 됐는가? 나이프인가요? 외식의 품격은 왜 절판이 되었는가?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 슬픈 이야기는요. 제가 이 외식의 품격을 내고 한식의 품격도 사실 같은 출판사랑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30개월 넘게 원고를 썼습니다. 사실 엄청난 삽질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 원래는 그 책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책들을 쓴 다음에 이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존경하는 편집자님께서 어려운 거를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되면 힘이 없을 것이다. 제가 그 말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7, 8년 지난 지금 그 말씀이 너무나 최고의 조언이었다는 거 지금 이제 와서 깨닫거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썼는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25분 안에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자, 그래서 결국은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의 출판사로 넘어왔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때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출판사와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일이면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거기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5년이 되면서 다른 곳에서 내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절판이 됐느냐. 다른 곳에서 내기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절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두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계약서만 쓰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믿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모니터로 보면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두 권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다.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막 박스셋 얘기도 했어요. 자, 외식의 품격, 한식의 품격, 박스셋. 근데 왜 계약을 못 했을까요?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유를 들은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외식의 품격이 절판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구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도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빵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치즈에 대해서도 다 쓸 수 있죠. 어떻게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잘 배열해야 이거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비율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잘 코스를 짜야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코스. 그래서 외식의 품격의 목차가 나온 겁니다. 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식전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빵은 식사 끝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처음에 나오고 배고프니까 많이들 드시죠. 그리고 이후에 안 드시는데 사실 끝까지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술. 식전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좀 치울까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요리가 주요리가 나오는 거죠.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안 보면. 자, 그 다음에는 파스타. 탄수화물이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왜 제가 자꾸 밥 먹고 소화가 돼서 그런지 실수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파스타, 그 다음에 주요리, 단백질, 그 다음에 치즈, 디저트, 저 진짜 여기 원래 화이트보드인 줄 알고 빌렸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전화 와가지고 칠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서를 뭐 해본 적이 없죠. 판서 마지막으로 한 게 1993년이거든요. 30년 동안 안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식후주가 있습니다. 보이나? 보이는군요. 여러분들 저기 이거 보시다가 칠판 글씨가 안 보인다 말씀하시면, 안 보이면, 그러니까 제가 화면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또 개선책을 생각해 볼게요. 다른 공간을 빌리든가. 제가 칠판을 쓰는 건 줄 알았으면, 여러분들 유명한 하고로모 분필이라고 아시죠? 제가 그거 사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보드용 마카 한 타스 샀거든요. 못 쓰고 당근에 팔게 생겼어요. 자, 이런 순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요리의 코스를 그대로 따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스가 그냥 코스일 리가 없죠.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자, 다음에 코스는 지금까지의 코스는 시간의 축 위에서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모든 경험이 시간축위에서, 특히 인간의 모든 경험이 시간축위에서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특히나 음식의 경험은, 서양 코스의 요리는 시간축위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축위의 이벤트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요리가 여기서 빵부터 시작해서 술, 뭐 파스타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간축위에서 벌어지는 경험이 조금씩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리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처음 출발 지점과 같은 상태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서 감각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안 닿네요. 자, 그래서 시간축에서 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서양 요리 코스가 프랑스에서 가장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식인가? 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양 요리의 코스는 발현지가 러시아입니다. 뭐 제가 프랑스어 잘 모르는데 루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그 전까지 이것을 들여온 사람이 바로 앙토냉 혹은 앙투안 카렘입니다. 제가 스펠링이 지금 맞는지 약간 여기 어디에 뭐가 붙는데 프랑스 그 뭐 악상떼기 그런 거 있죠? 뭐가 붙는데 지금 좀 헛갈립니다만 이름도 스펠링도 헛갈립니다. 자, 프랑스 요리는 제가 지금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없네요. 프랑스 요리는 몇 차례의 셰프들을,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몇 명의 셰프들에 의해서 재정립이 됩니다. 이를테면 요리 문법이, 요리 언어가 정리가 한 번씩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카렘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피에가 있습니다. 그 뒤로. 모체 소스라고 그러죠. 뭐 베샤멜, 등등등의 5가지 소스를 정립한 사람이 에스코피에고요. 카렘은 코스. 코스 개념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원래 앙토네 카렘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시기로 따지면 프랑스 혁명 이후예요. 자, 어떻게 해서 레스토랑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에 대한 얘기가 있죠. 왜 레스토랑이 생겼나? 당시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숙청당하고 사형당하면서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오면서 요리사들이, 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던 요리사들이 세상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형식이라는 게 레스토랑이 아니었냐, 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앙토네 카렘은 원래 페이스트리 셰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전기 오븐, 가스 오븐이지만
석탄불을 떼야 되는 오븐에서 연기를 들여 마시면서 일하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굳이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될 것이고, 선형으로 치자면 일종의 뭐죠? 벤 다이어그램인가요? 플로우 차트처럼 뭐 그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 요리가 시간축 위에서 벌어진다고 그래서 시간 전개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는 일리가 없고요. 일리가 없죠. 저는 제가 이 외식의 품격을 내고서 모 학교에 이제 시간 강사로 스카웃시대 갔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뭐 식공간 연출, 그다음에 외식 경영 뭐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런 전공의 박사 과정이었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 시간전 개형, 코스 요리를. 자, 시간전 개형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공간을 전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푸드 코디네이터 과정이 식공간 연출이거든요. 자, 공간에 한꺼번에 음식을 내는 거. 이게 뭐냐? 우리 한상 차림이죠. 그리고 이게 한때 프랑스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공간전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전개형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식의 품격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가장 공간 전개형의 가장 큰 단점은 온도 개념. 모든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사실 이 음식들의 최적 온도를 찾기가 힘들죠. 보통 여러분들 시간 전개형의 코스 요리를 드셔보시면 그 요리들의 온도가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뭐 우리가 스테이크나 무슨 수프라 그래서 그것들이 기민하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딱 그 정도의 온도로 맞춰서 나오는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공간 전개형의 온도 개념 뭐 극복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브루스타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식탁 가운데다가 불 펴놓고 드시는 찌개랄지 뜨겁긴 하지만, 아니면 뭐 이제 광주 같은 데 가면 육전을 이렇게 식탁에서 붙여서 준다든지 상옆에서 붙여서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저는 공간 전개형의 온도 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비록 외식의 품격은 서양 요리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시간 전개형으로, 그리고 시간 전개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공간 전개형이 있다. 자, 시간 전개형을 생각하시면 코스, 그 다음에 한상 차림, 제가 오랜만에 외식의 품격 리뷰를 좀 찾아봤었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뭐 한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자, 이 책을 내고서,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음식평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그것은 너의 주관이 아니냐.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박을 할지가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논박할 필요 안 느낍니다. 그냥 네, 그러세요. 그러고 말죠.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인데요. 역시 시간의 축을 그립니다. 자, 사람들은 이게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맛이 시간축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래프를 그렸죠. 절점들이 있습니다. 절점이 경험이죠. 음식이죠. 자, 이렇게 시간축 위로 따라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맛은 그 위에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하죠? 여러분,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면 될려나요? 일종의 진폭을 지닌 파장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맛의 발현은 시간축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구간이라는 이론을 저는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맛의 범위는 점이 아니고 구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점에 속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간 안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려나? 3분 남았는데 제가 책 11페이지 머릿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측면, 즉 완성도와 취향 사이에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으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달리 말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맛없는 음식의 그 맛없음은 결국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첫 번째 원인은 이해의 부족이다. 하루아침에 짠하고 생겨난 음식은 없다. 모두 문화의 토양 위에서 세월을 자양분 삼아 진화한 산물이자 유산이다. 우리가 김치를 그렇게 취급하듯 피자며 파스타 또한 마찬가지다. 음식 자체는 물론 딸려오는 문화며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책에서 뒤에서 다룹니다만 왜 국물 있는 파스타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파스타의 밀은 듀럼밀이라고 딱딱한 밀입니다. 자, 그래서 면이 소면처럼 베이킹소다를 넣지 않는 이상, 넣고 삶지 않는 이상 면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긋나긋한 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물과 같이 삼키는 형식으로 바뀌질 않아요. 면이 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점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어떤 딱딱한 밀과 딱딱한 밀로 만든 딱딱한 면에 대한 성질 때문에 소스를 적게 써서 버무리는 형식의 면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는 파스타의 변화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한식엔 국물이 많으니까 파스타에도 국물이 많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강의의 순서는 책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코스, 시간 전개형 코스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공간 전개형이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일종의 문법과 논리이다. 왜 이 음식은 왜 서양에서는 왜 이렇게 먹는가? 자, 그 원리를, 문법과 논리를 과학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학교 수준. 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가볍게 앞으로 강의에 대한 안내를 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서부터는 빵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